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어떤 정의와 커뮤니티란 어떤 것이 구성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어떤 주변 커뮤니티들을 둘러보고 살펴보도록 하는 시장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찾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커뮤니티가 모여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가 모여 있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건 GitHub에서 보시는 익스플로러라는 탭입니다. GitHub 익스플로러라는 탭을 이용하면 이 콜렉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OS 그리고 뭐 어떤 시스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주, 그 달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트렌딩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아주 활성화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든지 최근에 인기 있다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GitHub이 생기기 이전에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장소로 가장 대표적이던 곳인데 소스포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편을 해서 메뉴가 싹 바뀌었죠. 실제 소스포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시면 화면처럼 특정한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 분야의 카테고리라든지 또 다른 어떤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분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포지라는 곳은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 추천드리는 곳은 이제 오픈허브넷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하단 왼쪽에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넣으시면 자기가 알고 있는 키워드죠.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같은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컴페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 때문입니다. 보통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 또는 C, D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라든지 또는 뭐 기타 스페시픽한 어떤 내용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비교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GitHub의 경우에 지금 현재 670만 개의 저장소가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소스포지의 경우에는 50만 개 이상, 그리고 오픈허브에서도 47만 3천 개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오픈소스가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거의 최소의 수는 47만 개 이상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왼쪽 그림은 어떤 이야기냐면 49.3% 저 전체 프로젝트의 49.3%는 2명 이상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생성하지만 협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프로젝트의 수는 49.3% 정도이고요. 오른쪽의 이야기도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건 이제 블랙덕에서 만들었던 오픈허브넷의 어떤 통계 데이터인데 여기 숫자를 보시면 inactive라고 하는 것이 77.3%이죠. 인액티브가 77.3%라는 말은 나머지만 활성화되어 있고 77% 가까이는 실제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젝트가 2명 이상이기도 하고 활성화되어 있기도 한 프로젝트는 다수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 프로젝트만 그런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표 자료를 보면 실제 이게 2016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외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 있는 건 16만 7천 개, 그리고 국내에는 약 200여 개 정도, 최근 자료를 보면 240여 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일단 재단마다 다른 발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재단에서는 400개 정도의 어떤 하위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파치 재단에서는 250여 개, 그리고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20가지 정도가 지금 있다고 발표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은 봤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와
어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커뮤니티는 약간 다르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커뮤니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커뮤니티는 주로 찾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소스를 저희가 지원합니다라고 만든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파운데이션의 종류를 보면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리고 도큐먼트 파운데이션. 도큐먼트 파운데이션은 이제 그 MS 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오피스 리베로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운영되는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IDE 도구로 잘 알려져 있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오픈 소스 이니시에이티브, 그리고 오픈 스택 파운데이션, 이런 유명한 파운데이션을 방문하시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섹션들이 존재하고요. 그걸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장소에 있는 저장소의 오르가니제이션 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티란 2명 이상의 모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저장소의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탭은 커뮤니티를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저희 회사가 오픈소스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를 방문하시면 그곳에서 각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구글에서 썸머 오브 코드도 운영하고 있고, 오라클, IBM 이런 회사들도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뮤니티 찾으려면 이제 이런 경로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의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을 하나 이제 캡처해 봤습니다.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groups-openstack.org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시면 화면처럼 전 세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오픈스택의 어떤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들을 리스트업 해주고 있고요. 뭐 우리 지역에 있다면 거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할 수 있죠. 저장소의 경우에는 GitHub에 지금 이제 화면처럼 어떤 오픈소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방문하면 어떤 기관, 어떤 조직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뉴가 이제 제시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저희가 합니다라고 하는 회사,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구글이죠. 구글의 썸머 오브 코드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자들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와 오픈소스가 커뮤니티화 된다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47만 개 정도가 미니멈으로 있었죠. 하지만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수는 16만 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로 구분하면 70%가 넘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무엇을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지 저희 주변에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이제 아시는 DC 갤러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DC 갤러리라는 곳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DC 갤러리는 뭐 연애, 뉴스, 시사 이런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진, 이미지도 올리고 기사도 퍼오고 댓글도 달고 아주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를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결론이죠. 왜냐하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란 소스 코드를 무언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제 지금 화면은 제가 가입해 있는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게임을 만드는 네이버 카페의 예입니다. 네이버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출시 전에 게임을 만들어서 베타로 사용해보게 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버전을 만들고, 이런 그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쓰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것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의견만 청취를 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게 되시는 GitHub의 어떤 프로젝트에
이슈 탭의 화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이렇게 개발자들만 접근이 가능한 어떤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른 한 가지 예는 이런 개발자나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이 달리고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스택 오버플로우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IT 커뮤니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기술자 커뮤니티인데 이런 것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는 또 다분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프로젝트나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활동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화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하모니카라는 프로젝트의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회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공식적 사이트도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사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좋은 방법들을 쉽게 이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은 한국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파스타라고 하는 곳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 커뮤니티 사이트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하고 어떤 메뉴들을 봤을 때 비교적 잘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예로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프로젝트에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지고 가서 쓰는 사용자들을 위한 라이선스, 그리고 그것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서 더 나가서 데모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기업들과의 어떤 연관관계들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이제 제가 하나 화면을 담았습니다. 그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삼성의 오픈소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어떤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아주 잘 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녹색의 사각형 바운더리에 있는 것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이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경계에 있는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말은 이러한 오픈소스 개발의 모델은 사용자 커뮤니티와 개발자 커뮤니티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경계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능을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지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테스트되고 검증되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자도 참여하고 개발자도 참여하는 것이 어떤 좋은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뭐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특정한 소스 코드가 있는 곳, 그 뭐 GitHub 같은 곳이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을 잘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야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픈소스 커뮤니티 성격의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뽑아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시려면 일단 코드에 대한 접근성을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스트럭처, 다른 리소스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동등한 접근을 모든가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 콜라보레이션 측면입니다. 이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는 측면이 이 공개 소프트, 즉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어떤 중요한 요소이죠. 먼저
그러한 협업을 할 때 책임과 권한을 커뮤니티 내에 고르게 분산하고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어야만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여자들의 어떤 입김이 반영이 되어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만 좋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정의는 지금 시간에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란 이제 어떤 것인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